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인종차별을 좀 당했어가지고 외국인 공포증이 생겼어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심장도 터질 것 같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막 호흡도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사가 된 비결은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의사 이한나라고 합니다. 제가 의사가 된 비결은요. 열등감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집이 막 이렇게 부유하진 않았어요. 정말 제가 너무 많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20대 때 내가 제 환경이었다면 난 더 잘할 수 있었어. 나는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저 정도까지 할 수 없었던 거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스스로를 설명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딱 마주하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딱 거울 앞에 섰는데 너무 추한 거예요, 제가. 변명으로 감싸고 변명으로 포장밖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불만들이 생겼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 스스로에 대한 문제이건 혹은 제가 아닌 외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제가 갖지 못한 거를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건데 물질적인 게 전혀 아니었어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부러워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저 스스로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빨리 캐치해서 그걸 고쳐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겁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극복했던 방법이 지금도 저는 아직도 겁이 많거든요. 제 문제가 뭐였냐면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인종차별을 좀 당했어가지고 외국인 공포증이 생겼어요. 독일어를 제가 10개월 만에 자격증을 땄지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심장도 터질 것 같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막 호흡도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입학을 했는데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배제를 당했어요. 아무도 저랑 조를 같이 이뤄주지 않더라고요. 팀워크로 일을 발표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들도 앞에 쫙 앉아있고 또 독일은 대학교 교실이 계단식이에요. 이렇게 150명 학생들 앞에서 혼자 나와서 PPT를 해야 돼요. 아무도 짝을 이뤄주지 않으니까 저 혼자 준비하고 저 혼자 발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깨달음을 얻었던 게 미친 듯이 준비를 하고 올라갔죠. 어떡해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유급당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진짜 한숨 크게 들이키고 시작하자 하고 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끝나고 나니까 박수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때 처음 겁나는 거를 돌파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항상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스스로도 의심되는 거를 한 번 뿌시고 나면 그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 수도 없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찾아오는데 그거를 뿌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겁이 나거든요. 막 두려워, 떨려, 미치겠어 하는데 그냥 하자. 딱 그게 생겨요. 하고 나면은 했다. 이 했다라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겁이 나도 뚫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를 보냈었고 지금도 그렇고 저 스스로의 문제점을 저는 아직도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길래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지라는 거를 매일 아침에 생각해요. 자기 전에도 계속 분석을 해요. 이러려면 자기 객관화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이 객관화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은 상당히 주관적인 동물이고요. 문제점을 스스로가 지적을 하게 되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우울증도 좀 생기고 기분도 많이 다운이 되고 그래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고치고 나서의 저의 모습을 상상을 해요. 그래 내가 이거 하나 고쳐서 이 정도의 큰 나중에 긍정적인 효과의 결과물이 나타난다면 지금 우울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 미래를 그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보니 그거의 그냥 과정일 뿐이야. 나는 어차피 그렇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울해? 오히려 더 좋게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어요. 그 열등감을 느꼈을 때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면 돼요. 이거 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시작하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실행력이 갑이라고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한나 하면 실행력이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기간 안에 어떤 걸 빨리 잘하고 싶으면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부딪히면서 오히려 실패를 하고 잘못을 하고 틀린 길도 걷고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경험이 돼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탄생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요, 한계라는 거는 되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불안감이 자신의 한계를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등산을 해요. 항상 정상에 가기 바로 직전에 깔딱고개들이 있어요. 제일 힘들어요, 거기가.
근데 인생과 등산이 다른 점은 뭐냐면 깔딱고개까지 가는 분들은요 결국 정상을 가요. 왜냐면 정상이 보이거든요, 눈앞에. 좀만 하면은 내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깔딱고개가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가서 꼭 정상을 찍고 내려오죠. 근데 인생은 앞이 안 보여요. 도대체 어디가 정상인지 모르겠고 얼마만큼 더 긴 기간을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너무 불안한 거죠. 아, 여기가 한계구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감정적인 판단 때문에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한계를 너무 낮게 봐요.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동기부여도 안 되고 발전을 하려고 안 해요. 제가 느꼈던 한계는 불안감이었고 제 감정적인 힘듦이었거든요. 독일에서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기를 하거나 연애 얘기를 하거나 이런 사회성 기르는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을 때 독일어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괜히 피해의식도 있고 내가 아시아인이라서 애들이 그런가? 제가 더 움츠려들게 되고 더 구석으로 가더라고요. 나는 저들과 어울릴 수 없겠다. 공부만 끝내고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저희 과 친구들이 제 필기를 복사해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친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이런 감정적인 거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 시간에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한테 투자를 하다 보니 그런 주변의 일들까지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공부할 때 어려움 있죠. 왜냐면은 다 외국어다 보니 아무리 독일어로 책을 보는 게 어려움이 없다 한들 독일 친구들보다 3배 이상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따라갔어요. 저의 최종 목표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가 되려고 그런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중간 정도는 가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리력이요. 이건 공부법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10몇 년을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했던 것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책상만 봐도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가 보여요. 쓸데없이 포스트잇 막 미친 듯이 붙여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준비만 열심히 하는 거죠. 쓸데없이 많은 펜들이 놓여있지 않아요, 책상에. 준비만 하지 않아요. 나 이거 해볼까 하는 순간 이미 하고 있어요. 괜히 공부한다고 책상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여기다 책을 놓고 아이패드 여기다 놓고 노트북 이렇게 놓고 또 사진 찍는 거야. 나 공부 이렇게 해. 그러고 나서 이제 막상 공부할 때 되면 에너지 딸려서 공부가 안 돼.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자기가 정말 겪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겪어보지 않으면 그거를 몰라요. 일주일 뒤에 시험이야. 막 닥쳤어. 그때 초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건지는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실패를 하면서 찾아가야죠. 저는 책을 볼 때요. 목차부터 봐요. 본문부터 안 들어가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나서 거기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야 돼요. 묶어서 작은 카테고리를 만들죠. 그 안에서 또 세부로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공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업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머리가 너무 타고났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책을 보면 이미지로 머리에 박히는 사람들. 몇 페이지에 몇 줄까지 외우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한번 보면 알아요. 저는 그 친구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야, 너는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왜 노력을 하니? 그 친구가 노력하는 게 저보다 더 했어요. 유전 이런 거 핑계 안 댔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더 따라갈 수 없다. 그렇다고 안 해요, 아무것도? 그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자기가 좋다면 그거를 비난할 생각도 없고 잘못됐다고 말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꿈이 있고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최선은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뭐 환경적인 거나 뭐 유전적인 거나 나는 머리가 나빠. 저는 제 스스로가 머리가 좋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제가 항상 머리가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머리가 멍청하니까 난 더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솔직히 완전 최고는 아니어도 노력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한다면 목표의 80%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전적인 것 때문에 나 안 돼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제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전화통화를 친구한테 했을 때 심심해서 전화통화 한 번씩 할 때 있잖아요. 계속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나야 네 생각에는 어때? 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이미 실천을 하고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 있고 저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서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나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야 그걸 누가 했는데? 그걸 네가 왜 하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될걸? 이런 분들은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꿈이 무시받는 느낌도 나고 무너지는 느낌, 힘이 빠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정말 안 되는 걸까? 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의심으로 변해요. 확신을 가지고 밀고 끝까지 갔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무너지죠. 그리고 남욕 많이 하는 사람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욕하는 순간 똑같은 사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본인 욕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쓰는 거죠. 남욕을 왜 해요? 스스로한테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미래의 모습과 자기를 비교하면요. 남하고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을 쓸데없는 데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환경적인 요소나 금전적인 요소나 감정적인 요소나 신체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꼭 해보시고 이게 최선이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불도저처럼 무조건 지금 당장 시작해서 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